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됩니다. 전임 윤석열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도 불참하기로 했고 호주 총리도 불참합니다. 트럼프도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식 뚝심 외교, 국익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양봉모의 뉴스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서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청문회장은 거의 난장판 수준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주진우 의원이 박선원 의원이 자기의 병명을 이야기했다고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끼리 여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규택 의원 등도 국민의힘 측 의원들인데 이 자료 요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명단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핵심 증인 없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만으로 청문회는 계속 앞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초에 채권자라고 하는 강모 씨 그리고 아들의 유학 자금 출처 이런 것을 물어보겠다면서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 이런 분들을 불러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또 자녀의 성적 증명서 또 아들의 경력 자녀 현금 입금 내역 이런 것들을 다 내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 내정이 됐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아들 청문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처에 대한 청문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총리로 내정됐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가 총리로 내정이 된 건가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하지 말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아들, 전처까지도 모두 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무지몽매한 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매우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29일 내에 국회 심사 기한이죠. 이때까지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총리를 인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있는데 진짜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제대로 하고 싶었으면 지난 20일까지로 한정된 이 증인 출석 요구서 이런 것들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목리만 부리다가 증인 출석 요구서마저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즉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갑자기 야당이 되다 보니까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긴 지금 내란 특검이라든가 이런 3대 특검이 뜨니까 지금 불난 집에 쥐새끼 도망가듯이 아무 정신이 없겠죠. 그리고 지금 계속 수사가 옥죄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도 내팽개쳐버리는 국민의힘의 모습 이런 것들은 바로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 빨리 해산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청문회가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탓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일부가 발표가 됐습니다. 11명이 발표가 됐죠. 이번 인사를 낱날로 정리하면 파격, 실용, 그리고 전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파격 인사죠.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현직 철도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김영훈 후보자인데 철도 노조 위원장을 지냈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영훈 씨는 어제 그러니까 내각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기관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인 거죠. 이렇게 민주노총 출신 그리고 노동자가 노동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려버린 노사정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복원하고 올바른 노동 정책을 펴야 합니다. 현장 출신이니까 더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규백 현 국회의원이 국방장관이 된 것입니다. 5선 중진 안규백 국회의원이죠. 역대 국방장관들은 모두 다 장군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규백 국회의원은 사병 출신입니다. 사병 출신인데 그것도 방위 그러니까 일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국방장관을 맡게 됐습니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군의 문민 통제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2.3 내란을 계기로 해서 문민 국방장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실현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 장악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장군 출신 전 장관 김용현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군 출신 국방장관이 필요합니까? 지금 김용현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군 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문민 국방부 장관입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문민 국방부 장관도 군을 잘 통솔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방부 장관 인사가 정말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국민의힘에서 안규백 의원만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아침 사설을 통해서 군사 작전을 잘 알아야 하는데 민간인이 어떻게 작전을 잘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반대를 한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 것 보니까 인사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이재명 정부는 성공합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을 괴롭힐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을 보니까 하여튼 이번 국방부 장관 인사는 정말 잘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군 내부를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규백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인데 이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중에 국방위원회를 다들 국회의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선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안규백 위원장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국방위원회에 있었고 거기서 간사도 했고 위원장도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으로서 군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인선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려버린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동정책도 완전히 바꿔야 하고 국방부도 완전히 개조해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인사의 특징은 바로 전략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전략적이다.
예.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의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이미 지냈죠. 그리고 환경부 장관의 김성환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재수 의원입니다. 모두 여당 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부처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있으나마나한 부처로 전락해버린 부처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들의 위상을 다시 되살리겠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여기 장관으로 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처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예. 윤석열이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부처도 있지 않습니까? 여가부 같은 경우. 그리고 약화시켜버린 부처들,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를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서 여기에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능력이 있고 국정 철학이 맞으면 이념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중용한다는 이재명식 실용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수정당 출신 권오을 전 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이죠. 이분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이건 역시 좌우를 아우르는 국민통합형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이 사람을 과기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이건 역시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40대에 불과합니다. 40대에 불과한 배경훈 내정자, 그리고 하정우 대통령실 AI 수석.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AI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성 장관도 꽤 많습니다. 여성을 안배하고 또 여권 외부 인사를 발탁한 것. 이건 역시 이번 인사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기재부라든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문체부 이런 장관 후보자 인선이 남아있죠. 기재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행안부 역시 마찬가지고 매우 현안이 많은 부처입니다. 더 많은 고심을 통해서 적재적소의 인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농림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이한테 그 농림 3법 이거 자꾸 거부권 행사하도록 건의했던 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우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네 정권 사람들을 이재명 정부가 중용을 했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거기에서 갑자기 자기네 정권에서 장관했던 사람을 이제 또다시 공격을 하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요즘 별로 할 일 없는 안철수도 거들었던데, 안철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만희 의원은 축하한다 이러면서 덕담을 건네기도 하고 그러던데, 오히려 진보당의 전정덕 의원 같은 경우가 매우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에서도 이제 답은 다시 투쟁뿐이다 이러면서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여튼 송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송 장관을 기용을 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송 장관의 면모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실력을 봤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를 또 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선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앞으로 재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게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송미령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내놓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농민을 비롯한 이런 어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하는 그런 법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내는지 하는 것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것이죠.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합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이죠. 여기에 불참합니다.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G7도 갔으니까 나토도 한번 가겠다라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했었는데 이란 사태가 상당히 긴박해지면서 불참하는 것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리로 참석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중국,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불참하느냐 이따위 이야기를 하던데 중국, 러시아 눈치를 왜 봅니까? 그리고 중국, 러시아 눈치 본다고 했으면 처음에 간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들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비판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또 중러 북과에도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국익 실용 외교인 겁니다. 이재명식 국익 실용 외교 원칙. 이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짧아. 그러니까 좀 애워.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게 바로 이재명식 외교란 말이야.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간다고 하니까 이시바 일본 총리도 나도 안 가. 이럽니다. 호주 총리도 그러면 나도 안 가. 그래서 일본도 호주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안 가. 이시바도 안 가. 호주 총리도 안 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안 가.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친중, 친러입니까? 국민의힘은 답변을 해보세요. 국익을 지키는 일은 여야가 없습니다.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간다고 하면 왜 가느냐? 안 간다고 하니까 왜 안 가느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토는 군사동맹이잖아요. 특히 유럽 쪽의 군사동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같은 애들이나 막 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리고 물론 거기 가서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면 가지만 지금 중동 사태 물론 오늘 아침에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을 했지만 휴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휴전 아닙니까? 정전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북한하고 휴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그대로 이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토에 가서 어떤 청구서라도 받아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가기를 너무 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보니까 대통령을 몇 년 한 사람처럼 지금 외교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일 열리는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잘 지켜보고 이번 주에는 이제 총리가 인준이 되고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재명 정부가 조각을 완료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